안녕하세요. 저는 iOS 개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원동진입니다. 혹시 여기서 iOS 개발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이 iOS 개발을 해보셨는데요. 제가 그 주제 자체가 아예 초심자를 위해서 작성한 주제라서 그냥 iOS 개발 해보신 분들은 그냥 제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왜 iOS 개발자를 선택했는지 그냥 쉽게 흘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iOS 개발 실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당 발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에 대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iOS 앱 개발 공부하기 이전 및 iOS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 세 번째는 iOS란. 네 번째는 iOS 개발 중 어려웠던 점 및 꿀팁. 다섯 번째는 iOS 개발 공부 방법입니다. 발표하기 이전에 저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원동진이며 올해 나이는 27살, 그리고 이번 연도에 경상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스킬 및 기술은 대부분 iOS 관련된 기술이며 작년에 하나의 앱을 배포한 뒤 현재 2가지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목차는 iOS 앱 개발 공부하기 이전 및 iOS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iOS 개발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컴퓨터 과학과는 취업이 잘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를 들어와서도 바로 iOS 개발자를 맘먹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인 2021년 1월경부터 iOS 공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한데 1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컴퓨터 과학과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전공 과목들입니다. 학점을 위해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공 공부로 인해 컴퓨터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코딩 실력이 전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소규모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동료 및 대학교과 친구들조차도 제가 개발자의 꿈을 꿀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많은 전공 과목 중 현재 기억하고 있는 과목은 파이썬, 자료구조, 운영체제가 끝이고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한 코딩 실력은 형편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과목 중 iOS 개발에 도움되는 전공 과목은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iOS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엄청 넓고 깊은 것은 아니어서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목은 이것들이 끝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보시면 iOS 개발 과목 자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공자가 많을 거라고 그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주제를 만들었는데 물론 컴퓨터 관련 전공자나 iOS 개발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비전공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두가 길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것 같이 컴퓨터 관련 지식이 많지 않거나 코딩 실력이 좋지 않거나 CS 관련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iOS 개발에 대한 재미와 의지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iOS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저의 경험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iOS 개발자를 맘먹기 전 개발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제가 했던 프로젝트 경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1, 2번은 제가 2학년과 3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로 각 웹 프론트, 웹 백엔드 부분의 역할을 맡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코딩과 개발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웹 개발에 대한 경험은 오로지 학점을 위한 개발이었고 만들어진 사이트를 모방하는 수준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많은 시간과 고민 없이 예제를 보면서 따라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자에 대한 흥미 자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발자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 프로젝트는 3번
단순히 예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개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러 시도 끝에 제가 원하는 대로 앱에 적용되어 작동되는 화면을 본 순간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학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낀 성취감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원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만들 때마다 이 느껴지는 성취감에 중독되어 개발자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 개발자들은 잘 느끼실 텐데 안 되던 기능들이 성공하게 되면 그 성취감이 중독돼서 계속 개발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왜 그 개발자들 중에 iOS 개발자를 선택했냐? 엄청 멋지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iOS 개발자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한 6년 전부터 사용했고 가장 처음 사용한 모델은 6S였습니다.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 24시간 있는 것이 바로 휴대폰입니다. 그 휴대폰에서 제가 원하는 기능이나 생활하는 도중 휴대폰에서 필요한 기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폰 사용자인 저에게 휴대폰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저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앱 출시를 하지 않아도 제가 만든 앱을 저희 아이폰에 다운받아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앱이라고 자랑하기도 쉽기도 하고요. 다음 이유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생긴 이유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뮬레이터 속도입니다. 제가 어려운 프로젝트나 많은 코드들이 들어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서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시뮬레이터를 실행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물론 웹이 가장 반응이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웹 정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경우에는 아무리 느려도 1분 내로 앱이 실행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느린 것을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제 코드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빌드 또는 시뮬레이터 속도가 빠른 것을 지향합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민족이니까 공감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귀성입니다. 한국의 IT 분야에서 다른 특수 IT 분야를 제외한 웹 앱 개발 중 iOS 개발자가 가장 적다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취업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개발자 직군 전체를 잘 뽑지 않는다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준생이기도 하고요. 지금이 공채 시기도 해서 지금 엄청 공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인 저에게 크게 iOS 개발자를 뽑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iOS 개발자를 뽑는 회사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iOS 개발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점인 회사에서 iOS 개발자를 잘 뽑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 iOS 개발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iOS 괜찮은데?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서 iOS 개발에 대한 흥미 또는 재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iOS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OS란 애플의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이며 여기서 운영체제랑 사용자의 하드웨어, 시스템 리소스를 제어하고 프로그램의 일반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용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O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안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백업,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동과 호환성, 아마 전자기기 대부분을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에게는 정말 편리할 정도로 호환과 연동이 잘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도 발생하는데요. 보안이 중요한 만큼 폐쇄적이며 맥OS를 사용하지 않으면 X코드를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되고 또 1년에 몇 번 배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에서 한 4번 정도 앱을 배포한다고 생각했을 때 12만 9천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금액이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언어에는 오브젝트-C, 스위프트를 사용하고요. 현재 대부분의 iOS 개발자는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UI를 구성하는 프레임워크에는 UIKit과 스위프트 UI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목차는 iOS 개발 중 어려웠던 점과 함께 해결한 꿀팁입니다. 꿀팁이라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웠던 점은 맥북의 사용입니다. 제가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만을 사용하여 처음 맥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형 동물이지 않습니까? 현재 맥북이 윈도우 컴퓨터들보다 더 편합니다. 왜 이때까지 맥북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iOS 개발을 시작하여 맥북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MZ세대니까요. 다음은 iOS 관련 자료와 예시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iOS 개발자가 적으니까 iOS 관련 자료와 예시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iOS 관련 자료와 예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 안드로이드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공부를 못할 정도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초기에 iOS 관련 자료와 예시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USG의 iOS 강의와 강의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런 강의를 전부 듣지도 않은 얕은 지식과 iOS 개발 공식 문서를 이용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구글링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함수나 UI 명칭을 모른 채 검색을 한 것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저만의 iOS 관련 자료나 예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정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시간적 효율이나 개발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순서로 제가 모르는 개발 지식에 대한 자료와 예시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iOS 기본 UI 및 용어 학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검색하는 것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잘 다져지게 되면 기본적인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게 자료나 예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쌓은 지식으로 UI 명칭 및 함수 위주로의 검색입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두 번째에 대한 검색 방법들은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검색 방법으로도 내가 원하는 자료나 예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활용해야 되는 것이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검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크롬이나 자동 번역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찾아봅니다. 여기서 원하는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른 분들이 작성한 예시나 코드를 가지고 다시 단어나 함수를 가지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검색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이 방법까지 오게 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음 네 번째는 화면을 커스텀하거나 기존에 제공되지 않은 UI들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예시나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개발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부딪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많이 부딪혀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화면 또는 기능에 대해 찾지도 못하고 직접 부딪혀봐도 구현이 되지 않는다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수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두 번째 검색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는 UI 라벨 글자 색상을 검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UI 라벨 글자 색상이라고 구글링 해봅니다. 아무 블로그나 들어가 보시면 UI 라벨의 색상을 변경하는 함수는 텍스트 컬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원하는 것을 검색하여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I 라벨에 해당하는 함수에 무엇들이 있는지, 해당 함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대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해당 함수를 키보드 커맨드 버튼을 누른 후 마우스 버튼을 가져다 대시면 보시는 것 같이 점프 투 데피니션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밑에 화면과 중간에 있는 밑에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UI 라벨에 대한 간단히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설명들로 인해 UI 라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설명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iOS 개발 공식 문서를 통해 UI 라벨을 검색하여 들어가게 된 화면이 제일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단순히 개발을 위해 검색하는 것만이 아니라 검색과 같이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 지식을 쌓는 중입니다. 원래는 다음 목차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려웠던 점과 함께 연관지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목차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어려웠던 점은 오토 레이아웃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iOS 앱 개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토 레이아웃 설정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보드로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코드로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려웠던 점은 UI가 많거나 뷰가 복잡해지면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스토리보드에서 오토 레이아웃 설정이 아닌 코드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스토리보드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직관적이고 화면을 보면서 설정을 하여 스토리보드로 하는 것이 쉬웠지만 뷰가 복잡해지거나 UI가 많아져 UI 수정을 자주 해야 할 경우 오토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토 레이아웃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도 경고만 출력할 뿐 화면에 출력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여 코드로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UI 추가 삭제로 인한 오토 레이아웃 재설정이 스토리보다 쉬웠고 잘못된 설정을 하면 화면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에는 스토리보드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가 기본 이상이다 생각이 드시면 코드로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 설정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것은 복잡한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자주 해보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어려웠던 점은 앱스토어 앱 배포입니다. 앱 출시에 대한 느낀 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실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웠고 복잡했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하는 것 외에는 그래도 할만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목차는 나만의 iOS 개발 공부 방법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초기에 제가 개발했던 방법은 저는 프로젝트의 기능 개발의 데드라인 때문에 시간이 쫓겨서 기본기를 잘 다지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구글링 개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개발에 대한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았고 기본기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코드이더라도 구글링에서 가져온 코드라서 제 코드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계속 진행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적혀있는 글로 학습을 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를 처음 다지기 위해 일단 강의를 들어보자 생각해서 무작정 강의를 구입하여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듣고 난 뒤 개발을 진행했을 때 무지성으로 구글링 개발 하는 것보다 개발 속도가 엄청 더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시나 방법을 찾아보는 것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저는 기본기를 강의로 다지고 커스텀과 활용 영역은 앞서 설명했던 구글링, 점프 투 데피니션 그리고 애플 개발자 공식 문서를 통해 학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커스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부딪혀보고 삽질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제가 개발 및 학습을 하는 방법은 구글링부터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개발을 진행한 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구글링한 뒤 학습하고 난 뒤 다시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및 학습 및 개발을 하는 도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기록하는 습관인데요. 저도 초기에는 기록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구글링하고 제가 쓴 코드가 어떤 코드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코드에 대해서는 주석을 무조건 달아줍니다. 주석이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코드의 설명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이나 직접 커스텀한 화면이나 개발을 하면서 쌓은 지식을 노션이라는 메모 어플을 이용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이더라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커스텀한 화면을 다른 앱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적기도 하고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쌓은 지식을 잊어먹을 경우를 대비해서 꼭 개발을 하고 난 뒤에는 꼭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꼭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프로젝트인데요. 협업하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양한 화면과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화면이나 기능을 개발하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개발 실력이 더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OS 개발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러 IT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물론 USG 수업에서도 팀 프로젝트 수업이 있습니다. 동아리나 수업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iOS 개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원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은 Q&A 및 쉬는 시간을 공지받아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없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참 재밌어 했습니다. 개발도 수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답은 있지만 여러 가지 풀이로 헤쳐나가는 점에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의 끝에 답에 도달하는 개발이 재밌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iOS뿐만 아니라 개발자 직군에 대해 흥미나 관심이 생기신다면 먼저 공부하면서 개발을 해보세요. 만약 재미가 없으시다면 개발자의 길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발하는 것 그 자체가 재밌어야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